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소나기가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열 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시외 작업장과 논밭이 약 4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요. 전체 온열 질환자 중 약 33%가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걱정돼서 수시로 이것 전화 드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부산 기상청에서는 폭염이 예상되는 날 자녀들에게 날씨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님의 이것을 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자녀 경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현재 창녕과 밀양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자녀에게서 이것 문자나 전화를 받고 야외 활동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약 98%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녀분들 말을 잘 들으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 전화나 문자에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별일 없는지 인사차 확인하는 걸 말하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묻는다라고 하죠. 자, 정답 2글자고요. 초성 힌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정답과 함께 요즘 이것이 가장 걱정되거나 궁금한 대상이 누구신지 보통은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좀 정답만 달랑 보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문자창 열려 있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도 글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도 몇 분께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 앱과 또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1라디오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앙선 지선 김해 방향으로 남양산에서 물금 일대 정체가 심한데요. 3, 4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봉평터널 부근과 경계권 월곶에서 모두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인제에서 사고가 있었던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는 덕소산패에서 강엘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반포대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좀 더 지나 한강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이후 청담대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3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동의한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과의 외교 협상 전모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교수와 직원들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에게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관련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블랙리스트 수사에는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반면 공익 제보자들에겐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편파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는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부산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자녀 경보 서비스가 이 농사 짓는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 예방에 한몫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녀들에게 폭염주의보 등을 알리고 부모님에게 이것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외출을 좀 자제하게 해달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별일 없는지 인사차 확인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주 편하게 쉽게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끝번호 3285님. 무더위에 96세 어머니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 뵈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90이 넘으셨네요. 고령의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실까요? 이것 확인하러 직접 가고 계신 거군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5508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정말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701님, 오늘 어머님께 이것 전화 드려봐야겠네요.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3207님,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될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의 이것이나 근황이 궁금해집니다 하셨습니다. 역시 그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시네요. 3734님, 홍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은 아들의 이것이 궁금합니다. 더위에 건강하게 지내길 모든 아들들에게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홍천에서 혹시 군복무 중인 아드님인가요? 예. 자, 2458님 한 분만 더 보죠. 식당 운영하시는 우리 어머님 불 앞에서 얼마나 더우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식당 한가한 시간에 좀 이것 전화 드려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요식업 하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여러 이유로 정말 무더위 가운데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연결해서 지역 소식들 차례로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울산입니다. 박경덕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울산은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에 따른 수분 섭취와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울산은 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약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불볕 더위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울산에서 그 여름철 가축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동물의료지원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비를 동반한 장마 때문에 또 지금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물의료지원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물의료지원단은 폭염이나 호우로 재난 피해를 본 축산 농가가 지원 요청을 하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가축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임상 관찰 등을 통해서 가축 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가축 피해를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동물의료지원단을 꾸린 걸 텐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동물의료지원단은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과 지역 공수의 축협 관계자로 구성돼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문종곤 정밀검사과장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의는 이제 구군에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공수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대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수의는 가축 질병을 예찰하고 그다음에 가축 질병이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에게 이제 검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협 관계자는 축협에 근무하는 경제 산업 동물을 이제 담당하는 그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도 있고 동물약품 판매업도 하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공조를 해서 체열이나 그다음에 농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피해 축산 농가가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동물의료지원단이 가축의 피해 상황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진료 또는 항생제나 해열제, 소독제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폭염 탓에 가축 폐사 피해가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울산 지역 상황은 어떤지요? 네, 가축 재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기준 총 25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의 경우에는 올 여름철 폐사로 인해 신고 접수된 건은 아직까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울산시 동물위생시험소 문종곤 과장입니다. 올여름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도나 충청도 등의 이제 대사육 농가에서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폐사 신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내 축산에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우 농가에서도 위에 보면 이제 안개 분무 시스템 같이 이제 우리 길에 가면 이제 그 온도 낮춘다고 이렇게 수증기를 이렇게 분사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천장에 팬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울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동물위생시험소 측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육 농가보다 대규모 전업농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경우에는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 전업농가라고 하는데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양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이에 대비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증강제도 투여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폭염에 따른 피해 접수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시험소 측은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울산은 아직 피해가 없다니 다행이고요. 뭐 그 얘기는 그만큼 또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뜻도 될 텐데 어떻게 좀 그분들을 직접 만나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 500두를 키우고 있는 박기철 농장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사실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이 피해를 봤을 때 동물의료지원단에 신청을 해야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피해를 본 것이 없어서 지원을 받은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송아지에게서 발생하는 이것에 대한 치료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박기철 농장주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더운 날씨는 사람도 더우면 맥을 못 주듯이 소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체온도 똑같고 그러다 보면은 날씨가 더운 번에 가지고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오면은 어린 송아지들은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설사라. 이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의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 자가치료를 우리가 해보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어.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제 위생시험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치료를 했는데 약이 안 됐습니다. 의뢰를 하면은 이분들이 와가지고 시료를 채취해가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성분이는 듣고 어떤 이런 성분이 안 듣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 통보를 가지고 치료를 우리가 해보면은 듣는다 이런 거죠. 그런 데서는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무엇보다 이 가축들의 설사 질환이 농장주들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장주들이 환풍기와 선풍기, 안개 분무 시설, 또 면역 증진제를 따로 구매하거나 울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이번은 또 별개로 울산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울산 동물위생시험소 이형용 주무관의 설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초 발생을 해서 지금 야생 멧돼지를 매개체로 남하해서 확산 중이고요. 최근에는 경북 영천, 안동, 예천 순으로 발생을 해서 사실 이제 경북이면은 울산이랑도 거리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 상시 예찰 검사라고 해서 병원균이 들어왔는지 정밀 검사도 하고 도축장과 같은 축산 시설에 환경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상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폭염 등으로 이 가축 피해가 더 늘지 않아야 할 텐데요. 혹시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 축산 농가의 경우만 보면 이 축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전업인지 부업으로 하는 건지 등 사육 환경과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폭염의 경우에는 열을 낮추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방법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잘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 내외부에 소독을 이제 철저히 시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송아지나 아니면 기타 가축에서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여름에는 이제 세균성 질병이 많고 겨울에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이제 송아지나 기타 가축들이 이제 세균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간 모쪼록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축산 농가들이 피해 없이 좀 안전하게 이번 여름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열사병과 모기 매개 질병 등 가축 질병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신속한 대응 질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 피해에 따른 동물 의료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 싶은 각 농가는 구군 축산 담당 부서나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각 농가에서는 사양 관리와 소독 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서 피해 없는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울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경덕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목포로 또 건너가 봅니다. 서유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네, 목포는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현재 목포의 기온은 32.6도입니다.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1도가량 더 높은데요. 오늘 목포는 한낮 최고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무안군 소식입니다. 무안군 일로 백년문화센터에 마을 공동체 꼬마학교가 개강했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이름하여 꼬마학당. 꼬마학당은 일로읍 소재 초등학생 어린이 30명이 속해 있고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네. 무안군 마을 공동체 센터 김세진 선임에게 들어보시죠. 먼저 저희가 마을 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으로 시작돼서 소외되어 있는 이제 저희 어른들은 서비스가 전달이 되었지만 우리 친구들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전달이 덜 된 것 같아 우리 꼬마학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게 모든 게 다 어른이 중심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어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알려주고 싶었고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 다문화 가정 그리고 결손 가정 소외계층으로 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서 홀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조금 받았으면 하는 계기로 시작된 게 꼬마학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 또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군요. 근데 아까 그 마마학당을 먼저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마마학당이 뭔가요? 마마학당은 꼬마학당 전에 진행했던 또 다른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고생한 엄마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교류도 하고 추억도 쌓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의 어머니들 30명과 함께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네. 이 마마학당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서 그 뒤를 이어 아이들을 위한 꼬마학당이 열린 거죠. 이번 꼬마학당의 슬로건은 행방분명입니다. 행복한 방학이 분명해요 라는 뜻인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방학 동안 행복한 추억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은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놀자 바다야인데요.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습니다. 백년문화센터 임성주 위원장에게 들어보시죠. 꼬마학당의 주제는 놀자 바다야 합니다. 넓은 바다, 강 이것들이 동심을 키워내는 총 10회의 강좌를 2회차 수업이 3회차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게 해서 일정한 성과물이 그 성장기 때 가장 큰 추억으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악당의 강좌를 기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로 나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업 때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물고기도 그리고 파라솔도 그리고 이 전주 금요일 날에는 쪽빛 바다를 연상하는 염색 체험을 또 했거든요. 각각 독립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매일 다른 수업으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10일간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닌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선 아트, 각자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모자이크 타일 벽화, 그리고 위생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 소방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온 날에는 모자이크 타일 벽화 시간이었는데요. 못난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판산 강사와 함께 꼬마학당의 수업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바닷속 하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상어? 그렇지, 조개 있고. 고래. 이게 타일이죠? 한 사람에 하나씩 이 타일을 완성을 시켜서 합쳤을 때 그 거대한 작품을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친구들 색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떤 동물일 것 같아요? 고래예요. 고래는 보통 파란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파란색으로 칠했고 그라데이션을 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그라데이션을 했어요. 가오리는 연보라하고 찐보라를 같이 색칠했어요. 이렇게 특수한 종이에다가 색칠을 한 다음에 타일하고 그림하고 겹쳐서 이렇게 구워주는 거거든요. 한 5분 있다가 타일에 그대로 그림이 새겨집니다. 이렇게 완성 작품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못해서 그렇게 예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 다 잘해줘서 뿌듯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거를 만들게 된다면 좀 이번에는 바다였으니까 지에 있는 생물들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단합력이나 협동정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취시키면서 다 모였을 때 한 가지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네, 정말 뭐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을 듣고 체험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워가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자극시키는 활동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통해 하나씩 만들어가고 배워나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슬로건 행방분명에 맞게 아이들이 방학을 행복하게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혼자보다는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마을공동체센터 김세진 선임에게 들어보시죠. 전라도 이쪽 무안 쪽이 소외계층이 되게 많아요. 다문화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방학 중에는 솔직히 말하면 보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홀로 있는다든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조금 더 밖으로 이끌어내서 다문화가 아닌 소외계층이 아닌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이 센터에서 우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 아이들이 방학 동안 더 이상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게 혹시 겨울방학에도 열릴까요?
물론입니다. 겨울방학에는 학교 방학이 긴 만큼 꼬마 학당도 더 길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는 겨울 캠프를 4박 5일 갈 예정이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 꼬마 학당이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점점 퍼져나가서 다른 마을의 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 네, 의미 있는 사업이네요. 목포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이어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죠. MS투데이 한승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정말 전국 곳곳에서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강원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강원도도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 시간대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이 열대야의 연속 발생의 기록이 매일 경신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강릉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 18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상관측 기록이 남아있는 1912년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이 종전 기록은 2013년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이었습니다. 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불리는 2018년보다 더 심한 열대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면서 이 밤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심지어 그 한여름에도 사실 시원한 곳으로 알려진 태백 지역마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죠. 그렇습니다. 이 태백시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늘한 날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 약 40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었던 태백시는 이 최근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태백은 또 대표적인 고랭지 배추와 무 산지인데요. 이 해발 120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이 매봉산 일대에 이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더위로 40만 평 중 30%가량이 휴경에 들어가는 등 이 고랭지의 이점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한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이 배추 이파리가 노랗게 변해가는 등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며 이 작황 악화로 올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고랭지 배추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곳곳에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네요. 자,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청 이전 사업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신청사 건립용지 토지 보상이 최근에 또 시작됐다고요? 네, 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이 춘천시 고은리 일대 토지 보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보상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소유주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보상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이 신청사 편입 토지 10만여 제곱미터, 이 약 3만 평의 토지 소유주는 175명으로요. 이 주택은 모두 25가구입니다. 전체 평가액은 650억 원 수준인데요. 지난 2일 기준으로 20에서 30%가량과 보상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주 대상자들이 정착하게 될 곳은 동래면 사암리 일대로 이 11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이주 택지는 가구당 약 135평 수준인데요. 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산정된 평가액에 따라 바로 동의한 주민도 있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이 도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주민 대부분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실거주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청사 편입 토지에 속하는 주택 25가운데 이 실제 이주 대상자는 전 월세가 아닌 17가구인데요. 이 주민들은 집을 새로 짓기에는 감정평가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 주민은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재의 평가액으로는 새 집을 짓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전했는데요. 행정사, 법무사 등을 통해 개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소유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최근 들어서 자재가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 이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보상 협의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데요. 그때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평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출한 평가액이 당초 통보한 금액보다 높으면 중토의 평가액으로, 낮다면 원래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도청사 추진 건립단은 협의 과정에서 보상액이 줄거나 늘지는 않지만 감정평가에서 보상받아야 하는데 평가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될 수 있다며 이 주민들을 자주 만나 대화하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모쪼록 자주 만나서 말씀대로 소통하면서 좀 방법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그 강원 지역 축제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뭐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 강원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중 방문객 유입과 관광업 매출이 모두 증가한 축제는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축제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원 지역 축제 수는 117개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체 축제 예산은 456억 원으로 축제당 평균 3억 9천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네. 이 시기별로는 가을 축제가 47개로 가장 많은 반면 겨울 축제는 11개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또 이 유형별로는 전통 역사 축제가 28개, 문화예술 축제가 20개, 특산물 축제가 19개 순이었습니다. 네. 117개요. 정말 축제 수가 많긴 하네요. 그 가운데 그 개선돼야 할 축제들도 분명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내 축제 중 방문객과 관광업 매출이 모두 증가한 축제는 62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중 27개 축제는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어나지 않아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도내 축제 가운데 23.9%로 가장 비중이 큰 전통 역사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특색이 뚜렷한 축제에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는 만큼 이 민간 참여 확대와 또 활용 가능한 지역 자산을 검토하고 특색 없는 축제를 통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MS투데이 한승미 기자와 함께 강원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좀 진단해봤습니다. 자, 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부모님과 친구 또는 뭐 지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별일 없는지 인사차 확인하는 걸 말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5081 끝번호 쓰시는 분이 본가에 가서 가끔 고추를 따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하고 해지고 난 다음 6시 이후에 나가서 일한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고춧가루, 참기름 항상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면서도 자식들 입에 좋은 거 먹이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으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5081님께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8563님, 아이 셋 모두 장성에서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제가 이것 전화를 해요. 주위에선 애들이 다 컸는데 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나이가 드시거나 뭐 젊으시거나 다 항상 앉으나 서나 자식들 걱정이시죠. 0375님, 어릴 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매일 전화로 이것 여쭙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상 통화도 되고요. 뭐 이렇게 SNS로
언제든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이것 묻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디고가 부르는 여름아 부탁해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3시에 뵙죠.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다시 찾아온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그녀를 만난 후 나의 인생이 달라져서 한여름의 sunset 석양빛이 황홀한 도시의 거리 뜨거운 태양의 검게 그린 그녀를 사귀고 싶어 긴 머리에 눈이 부신 그대가 좋아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Wow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Oh beautiful lady 조금만 더 기다려 이대로 나를 떠나지 마요 아직 사랑하기 전엔 헤어지면 안 돼요 그대 사는 곳 어디인지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장 안 한 그대 얼굴을 만져보고 싶어 새하얀 모래 위에 단둘이 앉아 투명한 그대 눈을 바라봐요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반짝이는 저 바다의 사랑의 물결 지루하게 기다렸던 summer vacation 기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를 떠나가지 마요 Wow baby 한여름의 빛이 paradise 모래 위에 적어본 그대 이름 주말에 다시 만나면 함께 있어줘요 KBS 58분 날씨.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폭염 경보는 전국 곳곳에 가득 차 있고요. 강한 소나기가 오늘 밤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60mm, 많은 곳은 경기 동부나 강원, 경상권 일부 최고 80mm 이상으로 소나기가 세차게 지나겠습니다. 지금도 강한 소나기가 지나면서 충남 서산, 강원 태백을 비롯한 산지, 경북 일부와 산지,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입추인 내일도 경기 내륙을 비롯한 강원과 충청 이남, 제주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모레 목요일도 중부지방엔 비 예보가 있고 남부와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면서 당분간 폭염특보는 유지되는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습도는 이 비 때문에 더 높아지면서 실제 체감 온도가 대부분 아주 높아지며 최고 체감 온도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세종이 33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34도 등으로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반복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27도 등으로 아침 기온이 높겠고요. 오늘 밤새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겠고 내일 낮 기온도 서울 33, 4도 등으로 대부분 무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는 3.43% 하락했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우리 증시는 오늘 다시 급반등하면서 증시 과열에 제동을 거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도 오늘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민생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반 상품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은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제재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처음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4일 경북 경주에서는 자택마당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있던 80대 할머니를 사회복지사가 발견하고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돌보던 사회복지사는요, 이것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응답이 없자 바로 달려가서 119에 신고한 건데요. 이처럼 경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이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구시는 취약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지원사 1,800여 명을 투입해서 이것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 성북구에서는 인공지능 AI가 3일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것 전화를 걸고 또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서요 가정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정말 이것 전화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부모님과 친구, 지인 등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별일 없는지 인사차 확인하는 것을 말하죠. 정답과 함께 이것과 관련한 문자들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몇 분 좀 살펴볼게요. 2399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님, 형수님께 문자로 더울 땐 밭에 일하러 가지 말라고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무난이라고 하셨는데요.
문화는 물론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더른에게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전하는 걸 말하죠. 네,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초성 힌트 이제 드릴까요? 이응 비읍입니다. 이응 비읍. 8483님, 여기는 성주인데 비닐하우스 열기가 대단합니다. 부모님께 문안 전화 드려서 이것을 묻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자식에게서 이것 전화를 받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 커지니까요. 잠시 좀 이럴 때는 일손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수시로 좀 물 드시면서 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 떨어지면 나가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자, 8483님께도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0184님, 예전에는 이건 물을 때 손편지로 부모님 전 상서 기체후 일양만강 하옵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신지요. 불초 소자는 점점점 하면서 이것을 챙겼죠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기체후 일양만강 하옵시고. 네. 3717님, 작년에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홀로 계신 장인어른이 많이 걱정돼서 간혹 전화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꼭 아내와 찾아뵐 생각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홀로 남으신 분들 참 얼마나 더 외로우시겠습니까? 더 자주 이것 전화 드리면 좋겠네요. 5401님도 올해 70세인 형님께서 고추농사 짓고 계신데 건강도 염려되고 91세이신 어머님께서 입원 중이라 모든 게 염려돼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가족분들 걱정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창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뭐 방송을 통해서 혹시 이것 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지금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전남 무안장성, 경북 칠곡 의성, 경기 양평 여주, 대구 달성 등 전국 곳곳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 무안군에서는 수도 공급 시설이 낙뢰를 맞아서 무안읍과 몽탄면 고지대 일부 가구에 수도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북내면 오학동 등에서는 이 낙뢰로 상당수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이 양평군 양근천의 이 둔치 주차장에서는 차량 11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또 춘천 칠전동과 근화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충북 괴산군 유평터널 인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1톤 화물차 전도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최근 들어서 유독 이 게릴라성 소나기, 호우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단수가 됐던 경북 청도군의 고지대 가구들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부분 일단 물 공급은 정상화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예, 이 경북 청도군에 따르면 단수가 됐던 2,480가구에 대한 물 공급이 오늘 오전 정상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각북면 일대 800여 가구 등 산서 지역 일부 고지대에는 아직 단수 재발 우려가 남아 있어서 완전한 정상화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네. 이 청도군은 단수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급수차 26대를 동원해 밀양 정수장과 경산의 자인 정수장에서 물을 받아와 배수지의 수위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8톤 급수차 2대를 별도로 이용해 자체적으로 물탱크 등 저수시설을 갖춘 마을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 풍강면, 강남면, 이서면, 화양읍 등의 고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단수는 이들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이서 배수지 등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주요 폐수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벌였는데 2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요? 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맞아서 지난 7월 이 한 달 동안 주요 폐수 배출업체 3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물환경보전법 등 법규를 위반한 23곳에서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 7건, 공공수역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 유출 5건,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 시작 신고 없이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 가동 3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왕 A 업체의 경우 폐기물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인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가 현장에서 단속됐습니다. 네. 이 평택 B 업체는 폐 플라스틱 성형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했고, 평택의 C 업체는 폐수를 배출하는 세차 시설이나 이 오염 방지 시설의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북 이렇게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대략적인 좀 윤곽이 이제 드러났다죠? 예, 이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충남도는 어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과 규칙안 25건을 일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시도 오늘 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제정안을 공개했고, 충북도는 오는 9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치법규 제정안은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조직 구성, 운영, 행정, 재정,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이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C'est si bon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일주. C'est si bon. 네, 이번 순서는 한 편의 예술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원과 영감에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보는 시간, 우리 땅 예술기행입니다. 권창서 시인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이 시간이면 이제 책 한 권 손에 들고 어디 여행 떠나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오늘 목적지는 어딘가요? 네, 한국의 문화와 전통미를 소개한 유명한 책이 있죠.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는 최순우 선생의 책 무량수점 배을림 기둥에 기대서서 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무량수점 배을림 기둥이란 혹시 어느 사찰에 그것을 일컫는지 아나운서님께서는 물론 알고 계시겠죠. 이건 좀 알죠. 무량수점 워낙 유명하잖아요. 부석사죠, 부석사. 경북 영주시에 있는. 어쨌든 이 최순우 선생 책 덕분에 부석사가 더 유명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석사의 부석은 뜰부의 돌석, 떠있는 돌이란 뜻인데요. 네. 이름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지죠. 예, 이 부석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네. 부석사는 그 특유의 아름다움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도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석사를 소재로 쓴 시 몇 편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그 뭐 시를 감상하기 전에 일단 그 부석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 번 더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그러니까 676년에 창건되었는데요.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10찰 중에 하나고요. 네. 이름이 부석사인 까닭은 무량수전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의 아래를 받치고 있는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살짝 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이름을 그리 지었다고 합니다. 네. 부석사는 오래된 사찰이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도 무척 큽니다. 국보 제18호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국보 5점, 석조열의 좌상을 비롯해서 보물을 6점이나 포함하고 있는 사찰이고요. 네. 섬세하면서도 아름답고 웅장함 속에서도 질서정연함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절입니다. 네, 이
사찰 한 군데 국보가 5점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부석사를 노래한 시들 중에 그럼 먼저 어떤 작품을 좀 감상해 볼까요? 네, 먼저 정호승 시인의 그리운 부석사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운 부석사.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비로 자나불이 손가락에 매달려 앉아 있겠느냐. 기다리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아미타불이 모가지를 베어서 베개로 삼겠느냐. 새벽이 지나도록 마지를 올리는 쇠종 소리는 울리지 않는데 나는 부석사 단간지주 앞에 평생을 앉아 그대에게 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하고 눈물 속에 절 하나 지었다 부수네. 하늘 나는 돌 위에 절 하나 짓네. 네, 뭐 언제 들어도 참 강렬하네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이 구절은 정호승 시인이 1997년에 펴낸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정호승 시인은 90년대 이후에 가장 폭넓은 대중적 사랑을 받은 시인 중 한 명인데 어느새 70이 넘었네요. 네. 경남 하동이 고향이고요. 20대 초반과 30대 초반 각각 시와 소설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문학계에 데뷔하였습니다. 방금 소개한 시가 실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를 포함해서 서울의 예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의 시집과 다양한 시선집, 동화집 등도 펴냈습니다. 소월시 문학상, 정주영 문학상을 비롯해서 많은 문학상도 수상했고요. 네. 슬픔의 정서를 아름다운 한국어로 담아낸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네. 이 시에서도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슬픔의 정서 이게 아주 강렬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움의 정서가 진하게 배어 있죠. 이 시는 아마 부석사의 창건 설화를 모티프로 한 시인 것 같은데요. 네. 부석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의상대사가 당에서 유학을 할 때 선묘라는 소녀가 그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스님과 소녀 그리고 신라 사랑과 당 사람이다 보니까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갈 때 바다로 몸을 던져서 그가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가 이 부석사를 지을 때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바다에 빠졌던 선묘가 용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서 이들을 제압하고 부석사가 더 큰 문제 없이 완공될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네. 그때 선묘가 이 방해하는 무리들을 제압한 돌이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바위, 공중에 떠 있는 바위. 아하. 네, 바로 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석을 선묘바위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정호승 시인은 뭐랄까요, 이 부석사의 창건설화를 또 작품에 녹여낸 것도 같은데 좀 더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얹힌 바위와 아래 바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이란 것은 서로 완전히 다가섰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일 텐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의상과 선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종교의 계율이라는 틈이 그리고 신라와 당이라는 국적의 틈이 마치 서해 바다처럼 이 바위 사이의 틈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틈이 바로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틈이 되어버린 것일 테고요. 시인 정호승은 이 틈 앞에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사랑, 그리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에 대한 각오, 그리고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부석사를 노래한 시들을 좀 감상해 보고 있는데요. 또 다음 작품 살펴봐야죠. 네, 이번 작품은 도종환 시인의 부석사에서란 시인데요. 네. 이 시는 간만에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도종환 시인의 부석사에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500년, 1000년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가슴께에 칠해진 어지러운 원색의 빛깔들. 여름이면 바다처럼 펼쳐진 산줄기에 나누어주고, 가을이면 새빨간 빛깔들 뒷산 숲에 던져주고, 나머지 짙게 덧칠해진 단청빛마저 마음에 걸려 바람에 던져주고 하늘에 풀어주고, 세월 속에 가장 때묻지 않은 얼굴빛으로 열버져 본래 제가 지녔던 나무 빛깔로 돌아오며 겸허해지고, 담백하게 욕심을 벗어 더욱 굳세어지고, 그렇게 버리면서 600년을 지나왔으리니 100년도, 100년의 절반도 다 못 살면서 더 화려하고 더 강렬한 빛깔을 지니고자 더 큰 목소리와 더욱 단단한 기둥을 거느리고자 길을 쓰다가 허세 부리다가 우리들은 사바세상 티끌과 먼지로 사라지나니, 진정 오래오래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요란한 파격은 애당초 마음에 두지 않았던 맛배지 봉은 보여주고 있나니, 동안거 끝내고 막 문 앞에 나와 선 듯한 무량수전 기둥은 말하고 있나니, 돌축대 위에서 좌탈하고 앉아있는 안양루로 가르쳐주고 있나니. 네, 이 도종환 시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정 시인이자 또 정치인으로도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그 웅장한 느낌을 주는 작품도 발표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걸까요? 네, 100년도 혹은 100년의 절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 아등바등하지만 결국 먼지처럼 세상을 떠나는 인간과 대비하면서 500년, 1000년을 늘 한결같은 자세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석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676년에 창건된 절이니까요. 14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증축이나 재건 등의 작업도 있긴 했겠지만 실은 그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자기 욕심 때문인 것은 아니잖아요. 화려한 단청빛을 가진 절이었지만 이 색색들을 바다에 나눠주고 숲에 나눠주고 하늘에 나눠주기 위해서 이 색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위에 나눠주다 보니 제가 가진 화려함은 탈색되어서 원래 가진 나무 색깔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욱 담백해지고 굳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이제 앞으로 부석사 가게 되면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들이 좀 생각날 것 같은데, 부석사는 사실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또 주위 풍광과 어우러질 때 더 감동이 크잖아요. 네, 사찰도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주위 풍경도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서 부석사에 이르기까지 은행나무길과 사과밭이 무척이나 아름답고요. 한여름인 지금은 녹음이 짙게 물들어 있을 것 같네요. 가을이 되면 은행잎으로 노랗게 물들고 단풍잎으로 빨갛게 물든 길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계절에 따른 색색의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곳인데요. 네. 이 아름다움 역시 500년, 1000년을 그 자리를 버틴 부석사가 베푸는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땅 예술기행 부석사를 노래한 정호승과 도종환의 시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권창섭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안부였습니다. 9775님이 혼자 계시는 엄마께 평소 출근길, 퇴근길, 아침, 저녁으로 2번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6541님, 며칠 전 친구에게 안부 묻느라 전화했는데 병원에서 대수술하고 치료 중이라고 하네요. 건강이 최고인데 친구야 빨리 완쾌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들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하면은 이런 큰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왠지 마음이 좀 무겁고 미안해지고 하는데,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안부 전화들 서로 주고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정선이 부르는 외로운 사람들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내 마음의 동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되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열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우리 슬리손처럼 간지럼져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랗게 손이 물들고,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발을 어루만진다. 오감을 깨우는 듯 산뜻한 노랫말에 경쾌한 멜로디와 리듬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여름 동요 초록바다. 아동문학가 박경종이 고향인 함경남도 홍원 앞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동시에 작곡자이자 교육자였던 이계석이 곡을 붙인 동요로 1958년 KBS의 밝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캠페인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마땅히 놀거리가 없던 그 시절, 어린이들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사한 것인데요. 전쟁의 아픔 속에서 탄생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어린이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손과 발을 담그며 이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린 시절 만났던 에메랄드빛 바다, 파란 하늘과 닮은 깨끗한 바다를 되찾는 게 온 인류의 숙제가 돼버렸는데요. 깨끗한 자연, 순수한 동심을 대변하는 듯한 초록바다. 올여름 동요 초록바다와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초록빛으로 물들여보면 어떨까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되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열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우리 슬리손처럼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